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서울에서 중소기업인협회의 조찬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그 뒤에는 첫 출근길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 전 세계 중소기업 역사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악법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우선에 헌법에 위배되고 노동조합만 표가 있느냐? 그럼 중소기업인들은 그 노동조합 표가 적지 않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 그 표만 세워가지고 하는 그것은 바로 경제를 방치는 것이죠. 자,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 역시 중소기업계의 존재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어제 PK 지역 유세에서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정 당당 어사 김문수, 이 마패로 이재명을 잡아 세상을 바로잡아달라는 진주 시민과 국민들의 염원이 되겠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지금 많은 사람 전부 다 탄핵해가지고 이게 독재지 뭐가 독재입니까? 대통령까지 또 이 사람이 해가지고 전부 다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해서 이렇게 되면은 바로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 민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이 부분을 비판을 했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독재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사 박문수를 지금 빗대서 어사 김문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전횡을 하고 있는 감사라든지 뭐 평양 부사라든지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그렇게 감사를 벌이는 일을 하는 게 어사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횡을 하고 그야말로 독재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사 박문수와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지금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행정부를 만약에 함께 한다면 입법 행정에 있어서 그야말로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전혀 안 되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사법부까지 지금 계속 압박을 넣어서 사법부까지 자신의 뜻대로 한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귀명. 삼권이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김문수 후보가 독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삼권 귀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김문수 후보께서 뭐 암행어사 이런 퍼포먼스 하시는 거 참 보기 좋은데요. 근데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문수 후보 전과 6범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분이 폭행치상으로 16대 총선 때는 상대 후보 멱살 잡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거 불응한다고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퇴거 불응죄로 벌금도 내셨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그때 집합금지법이 예민했습니까? 온 국민이. 저도 밤 10시에 나가서 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위급한 상황이냐 못했는데 이분 그거 어겨가지고 벌금 250만 원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무슨 이재명 후보를 잡겠다고 암행어사 마패를 들고 다니십니까? 그리고 김정은, 시진핑, 히틀러 다 좋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기소돼서 재판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입법, 사법, 행정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다 독재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모든 판결은 다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팩트 체크. 히틀러는 기소됐습니다. 미넨 호프 쿠데타 사건에서 기소돼서 그때 당시에 6년형을 받았는데 이 1년 만에 풀려났어요. 풀려준 그 판사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대법원장 시켜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알겠습니다. 지금 사법부 흔드는 이재명과 히틀러는 공통점이 많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 자, 이 문제를 놓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아주 입장 차이를 크게 보이면서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미 다 땅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절차가 끝났는데 왜 산업은행 그거 하나 안 옮겨주는 이런 정당 부산 사람들이 확 찢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했다 못할 경우는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걸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별 기업의 운명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그런 공약은 지양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의 어설픈 괴짜 경제학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좌시해서는 안 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못 옮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주장하는 김문수 후보, 여기에다가 또 이준석 후보도 한마디를 더 거들었습니다. 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부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왜 저렇게 논쟁의 핵심이 된 거죠? 이 지난 대선 2022년의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이전은 산업은행법이 있어서 법 개정이 없으면 부산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불가능한 것을 왜 불가능하게 만들었느냐?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당시 정무위원회의 대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고 산업은행법을 개정하려면 민주당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몇 번이나 이재명 대표 시절에 만나서 산업은행 이전법을 비롯해서 부산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 제발 좀 협조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공약을 성사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반대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한다면 부산 시민이 얼마나 분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는 지금 부산 PK의 민심과도 또 표심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그렇습니다. 부산일보를 비롯해서 KNN 등 부산 지역 언론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진영을 안 가리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메가시티라든지 그러니까 그 5대 어떤 경제 구역이라든지 했을 때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부산 지역에서 왜 원하느냐? 바로 맨해튼, 그러니까 뉴욕의 맨해튼처럼 금융 허브 도시를 키우자라는 거예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 공약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검토했었고 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검토해서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민주당이 틀어버리는 거예요. 왜? 산업은행 노조의 동의를 못 구했다고.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시장형 정책 금융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부산으로 이전한 다른 금융기관들의 사례를 드시는데 그런 금융기관들은 각자의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지만 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 안에서 다른 기관들과 협업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산업은행 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오히려 지방으로 역할이 분산되었을 때 국가의 경쟁력 손실에도 미칠 수가 있고 인력 이탈도 가시화가 될 수 있고 결정적으로는 산업은행이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에 더 큰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 분산을 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이 있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